네, 반갑습니다. 저는 XYG라고 하는 로봇 서비스 스타트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 황성재라고 하고요. 저희 회사 소개를 좀 드릴게요. XYG라는 회사고요. 이 회사는 젊은 청년들이 만들어낸 그런 서비스 로봇 스타트업이고요. 인공지능과 로보틱스의 시대가 올 것을 대비해서 다양한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기 보시는 저 로봇이 저희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이렇게 무인으로 혹은 사람이랑 같이 협동을 해서 타주는 프로덕트를 만들었고요. 저희 대전 소재동에 가시면은 저희 카페가 있어요. 라운지X라는 브랜드로 이제 전국에 한 10개 정도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의 1층에 저희 매장이 있고요. 로봇이 커피를 이제 만들어주고 베이커리도 뺏어줍니다. 그래서 완전 무인 형태로 사용자한테 가져다 주는 역할까지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어떤 해상도로 사용자한테 좋은 경험을 주는 게 이제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자율주행 로봇도 있어요. 그래서 지하에 있는 저희 식음료 공간에 빌딩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로봇이 배달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회사에서 막내가 아침 회의 때 커피 8잔씩 이렇게 가져갔잖아요. 이제 그것도 이제 없어지는 시대가 될 겁니다. 네, 저희 스토리지라는 로봇이 10개의 식음료를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이제 사무실까지 가져다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혁신들, 다양한 시도들을 하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이고요. 이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어쩌다가 이런 일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저는 부산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이게 부산에서 태어났고요. 이제 20살까지 부산에서 살았는데 그 학교에서 사실 성실하고 촉망받는 그런 학생은 아니었고 첫 번째 실패가 여기서 나옵니다. 대부분 학교에 있지 않고 야간 자율학습을 가장 먼저 도망가는 그런 아이에 가까웠고요. 그래서 절대 공부를 안 했죠. 절대 공부를 하는 학생은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 고등학교 3학년 성적표가 다 가가가가가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고 첫 번째 실패였어요. 저한테 있어서는 가장 큰 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이제 살펴보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아까랑 같은 거거든요. 근데 가로로 이거를 봤을 때는 다 간데 수학 과학만 양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에 책을 쓴다면 어릴 때부터 상대적으로 수학과 과학에 뛰어난 모습을 보였다. 팩트입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니까. 간데 공부를 안 해도 양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긍정적으로 본다면 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공부를 하지 않던 아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한테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한번 있었어요. 그건 뭐였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발명대회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학생 발명대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게 낭비방지 휴지거리라는 작품을 이제 내게 됐고요. 사실은 이제 이 작품을 낸 그 의도는 굉장히 깨끗하지 못했어요. 어떤 얘기냐면 여기에 이제 수상을 하게 되면은 서울에 1박 2일을 합법적으로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우연찮게 이제 꼴찌죠. 장려상을 수상을 하게 되고 당당하게 이제 1박 2일의 서울 여행을 가게 됐던 거죠. 그 학생 발명대전이라는데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였냐면 저는 이제 불순한 의도로 참여를 했습니다만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 막 과학고 애들도 나오고 막 전국에서 자기 발명품,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발표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되게 멋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 아이디어를 정의하고 이걸 다른 사람을 설득시켜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 이런 것들을 만드는 모습이 굉장히 멋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런 거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게 됐고 이제 공부를 그러면 해야겠다라는 결론에 귀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고요. 컴퓨터라는 도구를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여러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실현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근데 당시에 문제가 하나 있었던 게 컴퓨터 공학과가 너무 높았어요. 갈 수가 없는 거죠. 컴퓨터라는 걸 도구로 공부하고 싶은데 컴퓨터 학과를 갈 수가 없어서 그러면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어떻게든 이 학과에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잠자는 시간도 줄이고 중학교 교과서부터 구매를 해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제가 그때까지 공부를 안 했으니까 정말로 무식했어요. 제가 우리나라가 신라가 통일한 거를 이제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전 고구려가 한 줄 알았거든요. 코리아니까. 그랬다가 친구랑 싸웠어요. 야 고구려야 막 이렇게
야, 아니야, 왜 이렇게 무식해 바보야, 막 이랬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이제 그 성적이 올랐고 학교 수업보다는 성적 그 수능 성적에 포커스를 맞춰서 1년 정도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50점이라는 400점 만점에 이제 나름의 이제 높은 점수로 서울의 이제 광운대학교에 발명특기자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받았던 그 발명상과 열심히 공부해서 받았던 그 성적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인서울광운대학교가 저를 받아줘서 이제 입성을 하게 됐고요. 당시에 이제 학교 학창 시절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했냐 엄청 혼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컴퓨터 공학이라는 걸 하고 싶어서 대학교를 갔기 때문에 정말 새벽마다 이제 영어와 관련된 그런 수업도 듣고 이제 제 전공에 대한 수업도 듣고 이제 그러다가 저한테 또 좋은 기회가 왔던 게 그 퀄컴이라는 회사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CDMA라는 그러니까 코드 디비전 멀티플 액세스 뭐 이런 기술이 있어요. 지금 스마트폰에 기저 기술이 되는 그런 테크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로열티만 몇 조씩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스티커 하나 붙이고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쓰이는 통신 방식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원천 기술을 갖고 있었던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이제 본사에 초청을 받아서 저는 또 인생에서 처음으로 해외로 가봤어요. 예, 이때 캘리포니아 처음 이제 가서 굉장히 넓은 세상을 보게 됐고 그때 제 기억에 남았던 게 파턴트 월이라고 해서 본사에 들어가는 입구에 특허벽을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자사의 새로운 기술이나 어떤 IP, 인텔렉츄얼 프로퍼티죠, 지식재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딱 붙여놓고 출근하는 사람들이 저거 내가 했잖아 이러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만들어놨더라.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와 이게 뭔가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도 특허라는 걸 가지고 라이센스 비용만 가지고 이렇게 큰 회사를 만들 수 있구나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허가 중요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고 한국에 돌아와서 저는 공부를 못했던 학생이어서 공부 한번 잘해보자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열심히 또 학창 시절에 이제 공부에 열중을 했고 공부하고 싶어서 전 대학을 갔으니까 당연히 학점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학교 역사상 가장 높은 학점으로 4.45라는 B 한 번도 안 받고 다 A뿔 받고 이제 졸업하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고요. 그걸 기반으로 카이스트 이제 전산과를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또 반대로 왜 이렇게 공부만 했냐, 약간 뭔가 성격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년 전에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했냐 했는데 5년 후에 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냐라고 하니까 참 재밌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카이스트에 입학을 하게 됐고 아까 그 경험에 의해서 IP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발명자로서 엔지니어로서 크리에이터로서 뭔가를 만들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발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밑에 이 영어로 된 게 퍼블리시한 논문들이고요. 예, 그리고 특허들 이런 것들을 이제 열심히 쓰면서 예를 들어 제 옆에 있는 분은 지금 카이스트 교수 됐거든요. MIT 나오셨고 스탠포드 나오셨고 저는 고등학교 때 꼴찌했는데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거지만 어깨를 나란히 이렇게 굉장히 감사하게도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됐고요. 다양한 이런 제품과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을 발명하고 시도하면서 뭔가 창작하고 만드는 게 너무 재밌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논문을 막 열심히 했는데 뭔가 제가 만든 제품이나 아이디어가 실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논문을 막 안 되는 영어를 써가지고 했는데 막 몇백 명만 그냥 읽어보고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창작자로서 내가 만든 산출물들이 세상을 좀 더 이롭게 변화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때 갔던 특허를 생각하게 됐고 그 특허를 내고 이거를 기업에 팔면 기업 이익을 쓰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한 100여 건의 특허를 이제 학창 시절에 이제 내게 됐고 30여 건의 특허가 삼성이라는 곳에서 구매를 해주고 그 자금이 제 주머니로 들어오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일이 갑자기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제가 28살 때 5억 원이라는 이제 라이센스 비용을 이제 받게 되고 이게 이제 점점 커지면서 저는 경제적으로 독립을 20살 20대 때 이제 하게 되고 뉴스에도 나오게 되고 이런 자석펜과 다양한 이런 인터페이스를 발명하면서 누적으로 한 10억 정도 이렇게 벌게 됐습니다. 그래서 와 이거 진짜 특허가 돈이 되고 기술 라이센스를 가지고 발명가도 엔지니어도 뭔가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고 말도 안 되게 카이스트에
모델이 됐어요. 이거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쓰더라고요. 재밌는 거는 어느 순간 제가 가는데 지하철에서 제 얼굴이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도 될 수 있구나. 예, 고등학교 꼴찌였는데 어쨌든 계속 내가 추구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방향으로 오다 보니 어느 정도의 그래도 이제 성공의 어떤 결론을 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발명가로서 뭔가 특허를 내고 상업화되는 그런 경험들을 좀 하게 됐고요. 근데 또 문제가 있었어요. 이거를 이전을 해서 기업이 사갔는데 결론적으로는 그게 또 제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봤더니 아이디어로서는 굉장히 좋은데 막상 상용화하려고 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 수도 있고 액큐러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100% 이게 동작을 해야 되는데 99% 그러니까 1%의 에러가 있으면 상업화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상업화까지를 못 갔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뭐 성공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실패라고 이걸 규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실제 세상에 뭔가 아이디어를 적용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굉장히 고민을 했고요. 직접 창업을 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복이 도구라고 하셨는데 창업이 도구인 거예요. 저한테는 창업을 하려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발명한 뭔가가 세상을 이롭게 만들면 좋겠다. 그때 가장 영향력이 있는 도구가 창업인 거죠. 과거에 썼던 도구가 특허 이전이었고 그 전에 썼던 도구가 논문이었고 근데 이게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빌어먹을 창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에 2번 정도 후회하고 8번 정도 즐겁긴 한데 어쨌든 잘못된 의사결정을 해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스마트 디퓨저입니다. 그래서 그 IoT 기술이랑 접목을 해서 아침에는 이렇게 어웨이크 할 수 있는 그런 향을 주고 저녁에는 로즈 향 이런 거 받으면 되게 잠이 잘 오거든요. 이렇게 향에 앰플을 3개 정도 두고 얘를 블렌딩 시켜가지고 되게 스마트한 그런 디퓨저를 만들어보자라는 특허를 냈어요. 예, 그 특허 갖고 이제 창업을 하게 됐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회사는 망했습니다. 하지만 도전은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행복하니까. 행복하면 끝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두 번째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는 게 나온 거예요. 스마트 워치 같은 게 막 나와가지고 스마트 워치가 갑자기 컴퓨터가 되고 얘가 막 시리랑 얘기하고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컴퓨터처럼 키보드를 입력하려고 하니까 내 손가락은 너무 뚱뚱하고 얘는 너무 작은 거죠. 에러가 자꾸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쉽게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플루언티라는 인공지능 회사를 만들었고요. 이 회사는 텍스트가 오면 인공지능이 너가 대신 얘기할 것들을 리스트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구글 같은데 스마트 리플라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메일 오면 추천 답변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전이었어요 이때가. 그래서 그 발명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거를 만들었고 이거는 한 2년 정도 저희가 또 고생을 하다가 이 회사는 나름 그래도 성공을 했습니다. 어떻게 성공을 했냐면 삼성전자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선 처음으로 이제 스타트업들 국내 스타트업들 중에는 삼성이 인수해간 그런 기록이 됐고요. 그리고 계속 만들다 보니까 창업자들을 좀 더 도와주는 그런 인큐베이터를 만들면 계속해서 이런 발명과 아이디어의 어떤 영향력을 더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제 플런티라는 이제 회사를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대표는 아니었고 저는 이제 공동 창업자로 파트너로 회사를 만들게 됐고 지금은 이때는 한 10명 정도였지만 지금은 이제 여기 N타워 D타워 이제 성수에 이제 한 층을 쓸 정도로 커졌고 이 회사가 이제 그동안 투자했던 회사의 전체 시총이 한 7조 정도 되는 굉장히 성공한 큰 회사가 됐고요. 지금 이제 상장을 이제 준비하는 회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끝내려고 했어요. 이제 젊은 나이에 오케이 성공했다. 이제 끝내서 워라밸을 즐기면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실제 뉴질랜드 한 6개월 정도 제 딸과 이제 와이프와 함께 가서 캠핑도 즐기고 아침에 막 펭귄이 막 깨워주고 막 별 보면서 자고 막 이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놈의 빌어먹을 또 아이디어가 나와서 창업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창업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이제 좀 들긴 하는데 이제 늙어가고 있으니까 이 마지막 회사는 XYG라는 회사고요. 이 로봇이라는 기술이 앞으로 대중화될 거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서 로봇과 인공지능을 결합을 시켜서 우리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해서 XYG를 다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8번 후회하고 있고 2번은 즐거워요. 근데 뭐 인생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실패도 마찬가지로
결과론적으로 이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저는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제 많은 과정에 실패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제가 보는 메시지를 보면 성공한 것 같잖아요. 이게 포장이 됩니다. 나중에 성공을 하면. 그래서 저는 되게 냉정한 말로 좋은 실패란 거는 실패를 할 당시에는 없어요. 다만 나중에 좋은 실패란 건 굉장히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창업자라는 그 속성의 사람은 신이 아니죠. 항상 옳은 선택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떤 속성이 있냐면 내가 선택한 거를 옳게 만들 수 있는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옳을 수는 없지만 잘못된 선택이라도 결론적으로는 얘가 옳다라는 거를 내가 증명해내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창업자라고 생각하고 실패가 가지는 굉장히 좋은 속성이라고 생각해요. 실패라는 거는 애더타임에서는 잘못된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뭐 실패를 많이 하라. 실패는 굉장히 씁니다. 이게 안 해본 사람들만 얘기를 하거든요. 돈은 굉장히 무서워요. 다만 나중에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안주거리가 되게끔 만드는 것이 저는 스스로다라고 생각을 하고 창업자는 그 의무를 항상 안고 가는 거죠. 어제도 실패했습니다만 내일은 그게 실패가 아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 저는 그게 실패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거는 직접 만드는 거다. 이런 이제 개인적인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예측하는 것보다는 직접 만들면 그거 자체가 미래가 되니까 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보고요. 근데 그것보다도 아까 행복 얘기를 했는데 저는 엔지니어로서 개발자로서 또 발명가로서 가장 행복할 때가 뭐냐면 저희가 만든 제품과 서비스를 써주는 사람들이 행복할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카카오에 저희 무인 매장이 있거든요. 저희 매장 보시면은 지금 카카오 어린이집 다니는 어린 친구들이 와서 로봇이 만들어주는 저거를 보면서 막 지켜보면서 박수치고 이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앞으로 시대는 저 친구들이 이끌어갈 거고 저 친구들의 시대는 로봇이 대중화된 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를 우리가 직접 다 만들어가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여정에 저희가 있고 저희의 발명과 생각이 영향을 끼치고 있고 선한 영향이다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이 여정이 실패가 가득하더라도 굉장히 의미 있고 행복한 그런 여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